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국입니다. 자, 어제는 화창한 봄 날씨가 함께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하늘빛이 잔뜩 흐리고요.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5에서 30mm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23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역사회의 식약처 강원분소 설치 요구와 관련해서 식약처가 일단은 그 원주에 규제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하면서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코로나19 2차 이 방역 수칙이 또 시행되었습니다. 그 상황과 함께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등 짚어보도록 하죠. 또 횡성군이 어르신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횡성군 행복 돌봄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또 어떤 사업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강원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 사례가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확진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국장의 국장 활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국장 보전 추진위원회는 최근에 지역 시민문화단체, 문화예술 기획자들과 함께 국장 공간의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계획도 잡고 있어 이를 위해서 시의 민관협의체 구성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강원도 내 전체 수출액은 8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8.4% 증가하면서 전국 시도 중에서 증가율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도내 누적 수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올 들어서 넉 달째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분소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주무 부처죠. 식약처장이 이 규제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결과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백종수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그 원주 지역에 강원 지역에 식약처 강원분소 설치하자 이런 또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또 서명 운동도 진행되었었습니다만은 제가 또 소개해드리기도 했었고요. 이 서명 운동 좀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시작할 때보다 많은 계층에서 참여를 해주시는 바람에 성과가 높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서명지는 뭐 다 또 관계부처에 또 전달이 되었고요. 네. 예. 자, 이렇게 또 시민들의 서명지도 전달하고 또 많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 강원분소 설립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네, 현재 식약처는 서울과 부산, 또 경인,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식약처 지방청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강원도는 서울지방청의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의료기기 인허가나 또 상담 업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강원권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민원을 근거리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식약처 강원분소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인허가와 상담 등을 주로 맡는 그 기관이 이 안전처 강원분소 설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좀 많이 불편을 겪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180여 개가 넘는 그 의료기기 생산 업체가 제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지방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동 시간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게 되고 네. 또 단순 민원 업무 처리에도 많은 그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아시지만 의료기기 산업은 강원도의 지역 총생산 또 수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증가 또 기업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가 식약처로부터 다소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까지 들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현재 원주 지역 또 강원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전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 내 의료기기 현황은 180여 개 기업이 활발하게 도내에서 이제 제조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전국 규모의 비중으로 본다면 저희가 강원도 내 수출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자료를 보니까 전국 대비 생산 매출이 10%, 10분의 1 정도 되고요. 또 해외 수출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를 차지하고 있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런 또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부족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되는 자리라고 또 이제 보여지는데 지난 7일이죠.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 규제 지원 이제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식약처장님으로는 처음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 간담회는 그 강원도 특히 원주 지역의 기관장님들과 의료기기 협회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업계에 대한 선제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규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게 어떤 분인가 하고 봤더니 이 김광립 이 처장인데 작년에 TV에서 많이 봤던 분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역대책본부장으로 네. 많이 인터뷰했었는데 안전처장으로 이제 오셨군요. 이분이 원래 또 강원도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해서 네. 아마 이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기관을 또 저희 지역을 강원도의 현안을 어떻게든지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신임 처장님이 뭐 강원 분소를 당장 설립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 좀 약간 장기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일단은 규제 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거든요. 네. 규제 지원센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여튼 그 규제지원센터는 아마 개소를 하게 되면 그 원주권의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네. 식약처 직원이 일정 인원이 아마 상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판매, 수출 등의 이제 자문 역할을 맡게 되고 네. 또 도내에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식약처 민원 수요를 현장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아마 주로 수행을 하게 되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래요. 이게 당초 7월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식약처에서 아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네네. 예. 자,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지원센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강원분소의 가장 더 핵심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그 역할은 빠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떤 차이점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고려할 수 있을까요?
네, 소위 규제지원센터는 식약처의 업무 지시와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는 그 의료기기의 상위 등급의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규제지원센터는 기기 생산과 관련된 신고사항, 또 상담, 등록, 또 기타 자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업무 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좀 의료기기 업체들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좀 인허가 절차까지 담당할 수 있는 분소 설치가 장기적인 또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논의를 하기로 했나요? 네, 아마 정부 내부에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아마 직제나 기구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시다시피 총 수출액의 15%,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라고 본다면은 아마 식약처의 강원분소 설립의 당위성은 아주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특히 이번에는 그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강원도, 원주시, 또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 지역 상공회의소, 또 강원도민 여러분 등 전방위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는 아마 강원 분소 또는 강원지방청 등으로 확대가 들리지 않겠나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소라든지 지방청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주무부처가 또 행정안전부, 또 예산 문제가 또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아마 겪어야 될 것으로. 예. 근데 요즘 분위기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약처장도 충분히 이 당위성에 공감을 하지만은 일단은 규제지원센터부터 설립을 하자라고 또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논의를 거치면서 좀 이 부분들 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꾸준히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군요. 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꾸준히 성사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요. 자주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백종수 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원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죠. 또 그 밖에 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많고요. 또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또 악화되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였죠. 1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수는 65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 13만 3,471명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단위죠. 네. 네. 그 전날인 18일보다 126명이 늘어난 것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14일에 747명에서 시작해 16일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어제가 날씨가 좋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시의 확진자를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간 총 31명이 확진이 되면서 하루 평균 4.4명이 발생해 2단계 격상 요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는 19일 0시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확진자 확산세를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17일에 원주시의 확진자는 15명이었는데요.
최근 5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날 확진자 중에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이 유흥업소 도우미 2명과 동석을 하여서 방역수칙을 위반했고요. 5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주요 인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노래방 도우미의 특성상 지금 여러 업소들로 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속속 뭐 2차, 3차 또 업소들의 어떤 이 검진자,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2차 2단계 거리두기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제한들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겪었었는데 또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난 19일 0시를 기준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클럽과 룸사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집합이 아예 금지가 되고요. 식당과 카페도 모두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네. 또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요.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스포츠나 축제 등의 관중의 입장이 10%로 제한됩니다. 날이 풀리면서 봄철 축제가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한창이었는데요. 정말 비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실내 활동은 오후 10시까지로 다 제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무릎살롱이라든지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이제 유흥 접객업은 다 이제 전면 또 영업이 금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행사 등도 대폭 축소되는군요. 네. 지금 영수골 꽃양귀비 축제도 지장을 받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드렸는데 안타깝군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결국 백신 접종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다 완료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만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백신 접종 진행 상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네, 현재 원주 시민의 70%죠. 24만 8천 명이 접종 목표치입니다. 1차 접종자 수는 27,386명으로 목표치의 11%를 돌파했고요. 2차 접종자는 8,975명으로 3.6%입니다. 현재 2분기에 들어서면서 방문 접종, 위탁 의료기관 접종,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의 시작으로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2분기에는 총 12만 명 접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량 수급의 문제와 안정성 등의 문제로 백신 접종이 잠시 중단되었었고요. 이달에는 6일부터 65세에서 74세까지의 어르신들과 중증 호흡기 질환 환자, 유치원 교사 등을 포함해서 2만 9천여 명의 대상자들의 예약을 받아서 오는 27일부터 2차 접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르신들의 예방 접종 동의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언론들의 이 백신 공포 조장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충분히 우려되는 바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또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은 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원주시 자체 또 각자의 연령대에 따른 이 백신 접종 현황 어떤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좀 차례 왔을 때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횡성군이 어르신 돌봄의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도내 최초로 횡성군 행복 돌봄 인증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의 윤석인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처음 시범 도입한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도내에서요. 네. 행성군 행복돌봄 인증제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행복돌봄 인증제도는 장기 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야간 돌봄이 없는 관내 주간 보호시설에 대해 서비스 질 인증을 통해서 야간 돌봄을 시행할 때 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 안정을 바라는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재 어르신과 보호자들을 위한 보호 서비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내에는 도내 군단위 중에서 가장 많은 주간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어르신들을 집에 모셔드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오후 6시에 서비스가 종료되고 있고 야간 돌봄까지 시행하는 곳은 현재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 야간 돌봄이 현재 없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저녁부터 그러면 아침까지 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맞벌이나 저녁 늦게까지 어르신을 보호할 형편이 되지 않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또한 많이 계신데 오후 6시에 집에 복귀하게 되면 취침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밤에 위험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프셔서 정말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에서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힘든 상황이 많이 이제 속출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본 인증 제도 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앞서 우리 관내에 8개소의 주간 보호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수혜자인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올 2월에 행복돌봄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 지표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시설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은 시설에 한해서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평가 지표로 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90점 이상 점수를 받아 통과한 시설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3개소를 목표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미리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시설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행복돌봄 인증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군비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수혜자가 10명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 예상이 상이합니다. 수혜자가 적더라도 최소 요양보호사 2명과 운전화 1명이 필요한데요. 6개월간 시범 운영 시 시설당 2,25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오후 8시까지 야간 운영을 하면 사실 지금까지 공단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게 지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야간 돌봄의 필요성이 있어도 시행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시설에서도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요, 이 선정된 시설들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네,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야간 돌봄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4시 30분쯤 저녁을 미리 드시고 집으로 가시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야간 돌봄이 시행되면 어르신들도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됨으로써 시설에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이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5월에 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을 상대로 심사위원들을 통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기관에 한해서 저희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또 이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 행복나눔복지과의 윤석윤 과장이었습니다. 자, 5월 20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